콜로세움은 검투 경기와 맹수 사냥 외에도 다양한 쇼가 열렸던 장소입니다. 당시 쇼에는 인간과 동물이 등장하여 25만 명의 관중을 열광시켰습니다. 콜로세움은 로마 제국의 권력과 잔혹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콜로세움의 쇼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로마 제국은 대중의 지지를 얻고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콜로세움은 로마 제국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로마 시대의 동성애는 지배욕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와는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였습니다. 시민권자가 공격하는 것은 남성성의 상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반면 당하는 것은 사회적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이는 권력관계와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복잡한 체계였습니다. 로마인들은 12세에서 20세 사이의 사춘기 소년들의 몸을 숭상했습니다. 이 소년들은 귀족들의 쾌락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네로 황제의 동성 결혼은 당시 성적 문란함의 한 예입니다. 이는 당시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콜로세움 쇼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보여주는 로마인들의 열광적인 행사였습니다. 이 쇼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로마인들의 문화적 열정을 반영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제우스 신화를 이용하여 쇼를 정당화했습니다. 신화 속 이야기를 재현하며 인간과 동물의 결합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로마인들의 광기 어린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콜로세움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닌 로마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카르포포로스는 서기 1세기에 활동한 전설적인 맹수 조련사였습니다. 그의 쇼는 다양한 동물들이 인간과 짝을 이루는 끔찍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쇼에 등장한 동물로는 사자, 표범, 곰, 황소, 기린 등이 있었습니다. 그의 쇼는 25만 석이 매진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5남자를 독살한 여성 죄수가 처형됩니다. 그녀는 거대한 황소와 짝지어져 죽음을 맞이합니다. 관중들은 그녀의 고통스러운 죽음에 환호합니다. 이 장면은 로마 사회의 잔혹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성 죄수의 비극은 당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냅니다. 로마 시대에는 죄수들을 처형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죄수를 당나귀와 짝지어 표범에게 찢겨 죽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처형은 오락적인 요소와 처벌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로마인들의 잔인한 정의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죄수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임신한 아내를 발로 차서 죽였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아내와 닮은 남자 노예 스포루스를 발견했습니다. 스포루스를 여자로 만들어 황후로 임명했습니다. 네로는 스포루스와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만인의 남자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동료 장군들의 아내들과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의 아내들 또한 그의 정복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유부녀들을 섭렵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카이사르는 공과 사를 완벽하게 구분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의 능력은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동시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엘라가발루스 황제는 자신을 여성으로 여기고 여성의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는 진한 화장을 하고 남성에게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엘라가발루스의 방탕과 사치는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했습니다. 결국 그의 할머니 율리아 마이사는 손자를 살해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매춘부들 사이에 엄격한 계급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최상위 계급은 메레트리케스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렸습니다. 반면 프로스티블라는 길거리에서 매춘을 하는 하위 계급이었습니다. 매춘부의 계급은 옷차림을 통해 쉽게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발레리아 메살리나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아내였습니다. 메살리나 황후는 밤마다 매춘굴에서 몸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많은 손님들을 상대했습니다. 손님들은 지쳐나갔지만 메살리나 황후는 만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황후의 은밀한 사생활을 보여줍니다. 메살리나 황후의 이야기는 역사 속 스캔들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춘부들은 노예 신분으로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었습니다. 최소 14세부터 매춘을 강요받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이들은 착취자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심각한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았으며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몸이 망가지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끔찍한 운명에 처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벌어진 인간과 동물의 쇼를 시각적으로 재현합니다. 맹수와 인간이 싸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죄수들이 동물과 짝지어지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당시의 끔찍한 광경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네로 황제는 남자 노예 스포르스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결혼식에는 황실 귀족들이 하객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결혼식은 로마 제국의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의 혼란과 부패를 드러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유부녀들과 바람을 피우는 사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는 밤에는 바람둥이로 활동했습니다. 낮에는 칼같이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이사르는 이중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생활은 그의 정치적 이미지와 대조를 이룹니다. 카이사르의 사생활은 역사적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엘라가발루스 황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탕과 사치를 부렸습니다. 그의 사치는 당시 사회에서도 충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엘라가발루스는 진한 화장을 하고 여자 옷을 입고 다니는 기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의 특이한 성적 취향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며 국고를 탕진했습니다. 엘라가발루스의 사치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로마 시대 매춘굴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다양한 계층의 매춘부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귀족들은 술과 향락에 빠져 퇴폐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러한 묘사는 당시 사회의 어두운 면모를 드러냅니다. 매춘굴은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향락을 추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메살리나 황후는 낮에는 황후로서의 위엄을 지킵니다. 밤에는 매춘굴에서 몸을 파는 이중 생활을 합니다. 이는 그녀의 끝없는 성욕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타락한 삶을 강조합니다. 노예 매춘부는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들은 학대와 폭력에 시달립니다. 굶주림과 질병은 그들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의 고통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더욱 심화됩니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콜로세움은 로마 제국의 상징적인 건축물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과 함께 콜로세움도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콜로세움은 점차 황폐해져 갔습니다. 콜로세움의 쇠퇴는 로마 제국의 몰락을 암시합니다. 네로 황제는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폭정과 광기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통치는 잔혹함과 사치로 특징지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의 폭정은 그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뛰어난 능력과 업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암살은 그의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의 죽음을 통해 권력의 허망함과 비극을 강조합니다. 엘라가발루스는 율리아 마이사의 손자이자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의 기괴한 행동과 사치는 로마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엘라가 발루스의 행동은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율리아 마이사는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엘라가 발루스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엘라가 발루스는 율리아 마이사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가문의 수치를 씻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은 과도한 욕망과 사치, 허영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나친 성욕은 제국의 도덕적 해이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사치와 허영심은 제국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역사는 한계를 모르는 쾌락이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남깁니다.